자, 연력학은요, 우리가 몇 가지 정의가 있죠. 서모, 열이죠. 서모, 다이너, 다이내믹스, 그렇죠. 다이내믹스다. 그래서 서모, 그 다음에 역학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열을 받아서 또는 열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유용하게 쓰는 그런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연력학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정의를 보시면 자, 맨 열. 결국은 열을 가지고요. 일로 이제 가게 해줘야 되는 건데 열과 일 사이의 관계, 그죠? 관계를 연구하는 물리학 분야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그리고 열과 일, 에너지 그리고 열, 일,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엔트로피와 그리고 열 과정이죠. 이런 과정의 자발성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법칙이 나오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 나오는데 연력학의 법칙이라는 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제3법칙이라는 거를 생략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로 연력학 법칙하면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1법칙 그리고 제2법칙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1, 2법칙이 메인 법칙이고요. 0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0을 이제 여기다 놨는데 제0법칙이다. 이것은요. 사실은 1, 2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발견이 된 거죠. 제0법칙. 그래서 이걸 어디다 놓느냐 하다가 1, 2법칙을 해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0법칙이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약간 다른 법칙은 만약에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그러면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다른 것들도 대부분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연력학 법칙만 특이하게 0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잠깐 이제 요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연력학 법칙 이제 주로 이제 메인이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법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 0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열평형, 열평형에 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한 것이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 자, 온도계가 있는데 이 0법칙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있고 어떤 물체 B라는 게 있어요. B.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물체 C라는 게 있다. 이렇게 놨을 때 이 A, B, C 각각의 온도를 다르겠죠. 온도를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붙여놓으면은 어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 이게 이제 A 온도하고 B 온도가 같게 된다. 이건 이제 평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B와 C가 같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A와 C도 같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연역법 3단 논법인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제0법칙이고요. 그러니까 열평형에 대한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따 또 나올 건데 간단히 이제 우리가 개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법칙은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 이런 거를 따진다면은 사실은 에너지 이 보존의 법칙이
거의 다를 커버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밖의 것은 다 어떤 변환된다든지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제2 법칙은 뭐냐면요. 이런 에너지 있죠. 에너지,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에너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열 에너지라 그러죠. 근데 이 법칙은 뭐냐면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에너지 흐름에 방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면은 열량, Q로 표시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결국 온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온도. T1, T2로 간다.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 아까 나왔던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 이거는 쉽게 해서 무질서도다. 무질서도다. 이렇게 같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제3법칙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뒤에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절대 온도 있습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0도 K가 되는 지점에서 다 도달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쭉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보면은 주로 열, 그다음 일, 에너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법칙으로 이렇게 볼 때는 1법칙. 자, 그래서 열량으로 하는데 그럼 이 열량이 어떻게 바뀌느냐? 열이 결국 1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 근데 열을 전부 1로 할 수가 없고 내부 에너지로 남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법칙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워킹, 이 내부 에너지인데 결국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떤 유형에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에너지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있죠, 석유. 우리가 이제 석유 아니면 이제 석탄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태우죠. 태워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데 여기서 얻은 열이죠, 열 가지고 바로 이거를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기 에너지를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지는 물이 있다. 낙차 있죠, 낙차. 물레방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죠. 이제 떨어지는 물이 지닌 그런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를 여기 떨어지면서 이걸 또 이제 전기로 바뀌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또 기계 돌린다. 그렇죠? 그러면 기계를 운동시키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또 바뀌고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얘기 제가 드린 이 에너지 있죠. 에너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요즘 그렇게 발음들 안 하시는데 에네르기 요즘 가끔 이제 또 제 어감을 강조하려고 에네르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독일 말이 있어요. 에네르기. 여기서 이제 온 발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는 바로 아까 쭉 얘기한 연결된 거에서 감을 잡으시겠지만은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여기 1 나왔죠. 여기 W.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이거죠. 그럼 일을 하고 남은 거가 바로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물을 먹는다.
자, 그러면은 요거 Q로 보면요. 음식물 섭취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음식물을 먹고 먹었을 때 열량이 이제 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일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면은 바로 Q는 U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몸 안에 뭐 쌓이죠. 지방 형태로 많이 가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지방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뭐지 그 동물들이 이렇게 그 어떤 그 겨울에 뭐 영유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하여튼 그 요 워킹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제 칼로리 소비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량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얘기고. 자,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인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백열 전구가 있어, 전구가 있어요. 전구를 딱 켜면은 뭐죠? 전기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를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장 친숙한 에너지다라고 보는 것은 이런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뭐 태양을 뭐 신으로 섬긴다 이런 이제 그런 뭐 유래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바로 빛 에너지, 그렇죠? 태양의 빛 에너지, 태양에서는 하고 열로 나오죠. 열 에너지.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에너지의 기본. 그래서 가장 친숙한 에너지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에너지 여러 개의 소싱을 받아서 이런 에너지를 생물이 취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취해서 이런 것을 활동에 쓰인다. 그렇죠? 활동에 쓰이고 활동에 사용에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열의 형태로 소실이 되는 겁니다. 소실이 되는데 이 소실이 된 거 있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 없는 거단 말이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에너지의 종류는 쭉 얘기했지만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뭐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되게 많죠. 소리 에너지도 있고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에너지 소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이제 이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1차 에너지는 바로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들. 그래서 그 1차 에너지. 그래서 자연 그 자체가 있고요. 현재 존재하는. 그다음에 이것도 자연이긴 한데 화석 에너지, 자연 에너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차 에너지는 변형한 에너지죠. 가공, 변형한 에너지. 그래서 이거는 전기. 그렇죠? 우리가 유형에 쓰는 무슨 전기 에너지, 그다음에 무슨 도시가스나 뭐 석유 뭐 등 이런 게 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2차 에너지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은 지금 쭉 이제 감을 잡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연력학은 그렇죠. 연력학은 에너지라는 개념. 자, 에너지라는 개념. 그다음에 뭐예요? 열량에 대한 거. 그리고 온도, 그다음에 이제 압력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압력, 부피 등 이런 것들의 내용. 그다음에 열량이 내부 에너지로 되는 거하고 일로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된다 이런 얘기로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이렇게 설명의 내용이 있듯이 바로 연력학이라는 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이 뭐예요? 만물의, 그렇죠? 만물의 관찰하고 어떤 경험 이런 데에서 얻은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1법칙, 2법칙. 자,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법칙은 이제 뭐예요?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이게 말은 되게 간단한데 내용이 들어간 게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이제 전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2법칙은 바로 이 에너지
에너지 법칙이 아니라 열역학이 법칙. 이것은 바로 에너지 전달, 그렇죠? 열의 전달 이런 거.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에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북극곰, 빅북 흰곰이 있다라는 한다면 이 곰이 눈 위에 이제 이렇게 누웠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 눈, 그렇죠? 눈, 이게 북극곰의 체온이 눈을 녹이겠죠. 예. 근데 북극곰이 눈에서 열을 받아서 자기 체온을 덮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방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에너지 흐름은 방향성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차가운 거에서 더운 곳으로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도 그렇죠? 뭐 이런 거가 이제 열역학 제2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는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개를 보시겠어요. 개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일정량의 물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substance. 이건 이제 이거를 개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 대상으로서 가정적으로 분리된 일정량의 물질이나 어떤 공간의 영역이다. 그래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바깥의 거를 주위라고 그래요. 주위. 그렇죠? 나 아니면은 다 주변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surrounding, surroundings 교재 나와 있죠. 주위. 개 안에 넘어간 거를 주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surrounding, surrounding, surrounding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요 substance가 결국은 어떤 작용을 해. 그래서 working substance, 작동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렇고요. 다음에 개 종류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방개, 밀폐개, 고립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개방개, 밀폐개, 고립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맨 처음에 개방개가 나옵니다. 개방개. 자, 시스템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시스템의 종류. 첫 번째는 오픈되어 있다 이거예요. 개방. 자, 개방개는 개방이 아니죠. 개방. 오픈되어 있다. 개방개는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유동계인데 유동된단 말이에요. 요거의 특징은 물질하고 아까 substance 있죠. 물질,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이 이 아까 얘기했지만 개하고 주변하고 주위하고 경계하는 여기 라운드. 여기를 경계라고 합니다. 바운다리.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 경계를 통해서 모두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개방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없지만은 개방계에는 정상, 그다음에 유동계. 유동계는 바로 정상유, 비정상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정상유는 스테디 스테이트 플로우 이런 게 이제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정상유는 non-steady state flow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상유는 이 과정 간의 개의 연력학적인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정상유라고 하고요. 비정상유는 바로 시간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가. 그건 비정상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흐르는 게 시간이 지나가도 그죠? 연력학 성질이 똑같아요. 근데
비정상류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막 뭐 급격하고 뭐 느렸다 해가지고 변화가 된다. 이게 비정상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개가 경계를 통해 물질의 이동이 가능한 개를 말하며 이때 경계로 구별되는 이제 경계라 했죠. 경계로. 경계로 구별되는 일정한 최적을 검사 최적이라고 하고 경계면을 검사면 이렇게 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밀폐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밀폐계는 바로 막혀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비유동계라고 합니다. 비유동계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밀폐계는요. 물질 있죠. 요 물질 교환은 안 되고요. 에너지 교환은 되는 거예요. 이걸 밀폐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교환만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 교환. 물질 교환 없어요. 밀폐계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개가 경계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개의 질량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경계를 통해 열과 일의 이동이 가능하다. 열과 일의 이동 가능하다. 이게 바로 에너지 교환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바로 고립된 게 있어. 고립계. 이것은 isolated system, 절연계라고 합니다. 절연계. 이거는 물질의 교환도 없고 에너지 교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립돼 있다.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의 경계를 통해서 물질, 에너지 교환이 없는 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 물질 나오죠. working substance.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동작 물질, 여기는 에너지를 저장 또는 운반하는 물질 간단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워킹 서브스텐스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제는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수험 대비로 할 거에는 뭐 이렇게 동작 물질 개념에 대해서 뭐 자세히 묻거나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상태를 보시겠어요. 맨 처음에 상태를 보시면은 상이라고 나옵니다. 상태. 자, 이제 우리가 상이라는 거 이제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문으로. 영어로는 뭐 fac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상은 바로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해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각의 압력과 온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압력과 온도에 놓여 있으면서 일정한 물리적 값을 가질 때 이 시스템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압력과 온도. 그래서 압력 P, 온도 T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물질 값을 갖는다. 어떤 부피를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질을 보시겠습니다.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 어떤 양으로 경로와 무관한 상태량을 바로 성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질 이렇게 하면요. 어떤 과정, 경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같은 거예요. 그거를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도와 경로와 무관하다. 경로와 무관한 상태량을 바로 성질이라고 한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적 성질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력학적 상태량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강도성이 있고요. 강도성. 그 다음에 종량성이 있어. 종량. 그 다음에 강도성. 그래서 강도성 상태량은요. 이거는 나누어도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나누면 변해. 그래서 뭐냐면은 강도성은 바로 걔가 질량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종량은 관계가 있지. 그래서 뭐냐면 강도성 상태량은 요거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압력, 온도, 밀도, 비체적, 비내부 에너지, 비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특이한 것은 바로 종량성 상태에 보면은 질량하고 체력 들어가는데 전체의 에너지량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에너지량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함수 두 가지 개념 나와요. 자, 상태 함수가 있어. 상태 함수. 이거는 바로
점, 포인트. 여기서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작, 뭐 오메가 이렇게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과 끝만 생각하는 거예요. 점. 예? 그다음에 경로 함수가 있습니다. 경로 함수. 경로 함수는 바로 과정. 그래서 도정 함수라고도 해요. 패스, 어떤 길, 프로세스. 이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예? 그렇죠? 예, 성질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워크, 일, 그죠? 아니면 열 이런 것들이 경로 함수가 되고요. 상태 함수는 바로 압력, 온도, 밀도, 최적, 질량, 에너지, 열량 이런 것들 이것이 상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태와 성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연력학적 성질의 강도성 상태량, 그다음에 종량성 상태량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상태 함수, 경로 함수 요거 나오는 거 다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